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영진 전문대학교 학생 여러분, 권영진입니다. 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대구시장인데 제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대학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렇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진전문대학교는 우리 대구에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취업률 1위 대학, 또 해외 취업 1위 대학, 고객 만족도 1위 대학, 여러분들은 1위만 달리는 대학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에 제 이름이 있어서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강의하고 30분을 토크하라 그러는데 30분 가지고는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사실은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짧게 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들과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는 보통 한 1시간 강의를 하고 한 30분을 토크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1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대구에서 태어나서 나는 대구에서 자라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3분의 2 이상인 것 같습니다. 3분의 2, 4분의 3 정도 대구에서. 저는 대구에서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안동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아까 소개했던 청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난 대구 사람이고 대구 산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됐습니다. 나는 대구 사람이고 대구 산다는 게 별로 자랑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자신 없이 들어. 또 높이 딱 그래. 알겠습니다. 아마 손 안 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손 안 든 사람들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니면은 내가 나쁘다고 손 들 수도 없고 좋다고 손 들 수도 없고 아마 망설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네가 살고 있는 대구는 어떤 도시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어떤 도시라고 얘기합니까? 더운 도시. 데프리카. 좋아요. 대구 덥지. 자, 근데 더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원래 이제 대구가 33도가 넘어가는 날 숫자가 29일이었습니다. 올여름 동안. 여러분들 덥기는 더웠어요. 33도가 넘어가는 날이 29날이나 있었으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대구보다 이렇게 33도 넘어가는 날이 더 많았던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이 광주예요. 저 호남에 있는 광주가 28일이었습니다. 28일.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17일.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이렇게 가면은 이제 13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더울 때 되면은 더위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더위 먹는다는. 그게 이제 온열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온열질환. 온열질환 환자는 대구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전국적으로 더위 먹은 환자, 온열질환자가 한 407명 정도가 올여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대구 사람은 28명밖에 안 돼요.
28명.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굉장히 시원한 곳인데 거기서 더위 먹은 사람들이 60몇 명이 나왔어요. 서울은 107명이나 더위 먹은 사람.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 대구가 조금 다른 도시보다 덥기는 덥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은 더위에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덥다고 해가지고 쭈그리하거나 피하지 않고 더울 때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더울 때 하는 축제는 뭐죠? 시매, 많이 안 해. 시매 축제. 우리가 치킨, 대구의 브랜드인 치킨과 또 여러분 좋아하는 맥주와 거기다가 대구의 더위를 짬뽕해서 만든 축제가 치킨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원래 치맥 페스티벌에 120만이 다녀갔습니다. 120만. 여러분들 중에 치맥 페스티벌 갔다 온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꽤 많네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치맥 페스티벌 닷새 동안 중에 나흘 동안 완전히 일해가 다녔어요. 취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해서 같이 마시고 즐기고 120만 중에 10분의 1인 12만 명 정도가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만든 대구의 유명 음식거리 치킨과 그리고 맥주와 그리고 대구의 더위를 가지고 만든 치맥 축제가 120만의 우리 시민들,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외국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있는 도시다. 그래서 대구가 덥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만 주질 않았어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줬어요. 근데 그걸 나쁜 점, 우리 약점이라고 해서 그걸 너무 숨기거나 하지 말고 그걸 장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 도시, 그리고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너무 가리거나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내 장점으로 만들어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생각 대구 하면은 사과, 대구 사과, 그 다음에 납작만두 먹는 것만 좋아해. 또 뭐? 막창, 그 다음에 대구시장이라고 해서 서울 올라가서 무슨 발표회 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나하고 이름이 같아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영신전문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영신전문대가 그 취업률 면에서는 특히 해외 취업 부분들, 맞춤형 교육, 또 우리 산업 현장이나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주문식 교육 이런 데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영신전문대 다니는데 자랑스럽지 않다 손 한번 들어.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있잖아. 다 자랑스러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녀도 충분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고 아까 뭐 막창, 납작만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대구에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대구 가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뭐 대구 하면은 맵고 짠 것만 있지 뭐 대구에 있냐 이랬는데 요즘 대구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대구 음식 중에 여러분 연근 음식 먹어봤어요? 네. 그죠? 대한민국 연근 생산의 한 40%가 대구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연근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대구는 또 사찰 음식도 유명해요. 그리고 대구 주변에 소고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소고기 한우 생산의 한 40%가 대구 경북에서 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가 좋아서 그 소고기를 가지고 우리 한 요리들이 많아요. 동인동에 가면은 찜갈비, 그렇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소고기를, 저 서울 사람들은 자기가 썰어가지고 육회를 먹잖아요. 우리는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먹는 뭉티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납작만두도 옛날에 없을 때 먹는 만두였지만 그게 또 하나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의 신민대, 저는 외국 사람들에게 대구가 뭐 먹으면 좋으냐라고 물으면은 대구는 개별 음식으로 보지 말고 대구는 골목의 도시다. 대구 가보면은 그러면 이런 데 한번 가봐라 라고 그래요.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그 다음에 안지량 곱창 골목, 그 다음에 수성문 옆에 드람길, 그죠? 이런데 대구는 골목에, 그 다음에 동인동 찜갈비 골목, 이런 대구는 길의 곳이다. 대구가 사실은 골목 나보고 아까 김강석 골목도, 김강석 골목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골목은 아니죠, 그죠? 그것도 대구의 예술인들이 김강석이 대구에서 몇 년 살았대? 5년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밖에 살지 않은 김강석을 모티브로 대구의 창의적인 청년 예술가들이 그 골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에서 그 골목을 보러 오는 그런 김강석 골목도 있지만은 대구 우리 한가운데에 가면은 아직도 수제화 골목, 여러분 들어봤어요? 구두 골목. 구두가 참, 여러분 그 나중에 구두 사시는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대구 수제화 골목, 저도 이거 거기서 산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골목 있죠. 오토바이 골목, 그 다음에 뭐 인쇄 골목, 이런 골목들 문화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음식점 식당들도 안지랭 돔착 골목은 새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평화시장 닭봉집 골목, 이런 동인동 칠강비 골목, 골목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바로 대구다. 그다음 또 아까 섬유 얘기했죠. 네, 경제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다. 우리가 대구에 시집할 데가 별로 없다.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근데 대구가 요즘 경제적으로 한 20년 사이에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인구가 많이 이제 특히 청년들이 떠나고 대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의 지금의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거 우리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근데 대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하루아침에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1980년도까지만 해도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굉장히 활기뛴 곳이에요. 그리고 일자리도 넘쳐났던 곳이고, 근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섬유산업이 급격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구 섬유는 우리 옷을 만드는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섬유가 아니라 옷감을 만드는 원단을 만드는 섬유라고 합니다. 이 원단을 만드는 섬유들이 1990년도 들어서면서 급격히 쇠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은 가불방지 들어봤어요? 한일합성 들어봤어요? 제일합성, 제일모직, 이게 옛날에 대구 섬유산업을 주름 잡던 동국방지, 이런 대기업들이, 큰 섬유기업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섬유 생산의 52%를 대구가 하던 시절이 80년대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이, 원단 섬유로는 중국이 막 뛰어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1997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IMF가 오면서 대구에서 난다 긴다 하던 건설 회사들, 청구, 우방, 보성, 영남, 이런 회사들까지도 부도가 나면서 대구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대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우리 대구가 섬유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이 시절에 대한민국의 산업의 축은 확 바뀝니다. 확 바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수출 1위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 4분기에 14조라는 흑자를 냈어요. 그 흑자 중에 절반 이상이 뭐에서 나오느냐?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최근에 와서 했느냐? 삼성전자는 원래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어요. 삼성이 어디에서 시작한 기업이죠? 대구 무슨 상해? 삼성상해, 그죠? 1948년도 저 인교동 서문시장 바로 옆에 이병철 초대 회장이 거기서 삼성상해를 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팔았던 게 뭐게? 국수. 국수, 별표 국수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별표 국수로 시작해서 거기서 설탕하고 그리고 섬유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자로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근데 반도체는 1975년도에 한국 반도체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에서는 아니었어요. 그걸 삼성이 인수를 하면서 1982년도에 가면은 16이 KDRAM이라는 걸 64K D램을 개발을 해요. 그래도 80년도에는 삼성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삼성의 산업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산업도 아니었고 1992년도 가면서 64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반도체가 확 크기 시작합니다. 이 1980년대 반도체가 새롭게 준비되는 산업의 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KT, SKT, LG U+ 이런 회사들이 전부 90년 초반에 다 생겨나고,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확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섬유가 그때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도 들어오면서 섬유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면서 이래 되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없고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이,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대구 인구가 252만 9천 명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계속 줄어서 작년도 우리 대구 인구가 248만 4천 명 정도까지 줄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에서 섬유는 확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대구 섬유는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사람들 내리 속에는 아직도 대구 하면은 섬유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섬유는 우리 전체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되지 않아요. 대구가 전통적으로 섬유도시라고 하죠. 그럼 지금 대구의 주력 산업은 뭘까? 전기차.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 대구 전체 산업에서 한 22%, 또 기계 산업, 그러니까 기계 쪽도 보면은 대구텍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알죠? 워렌 버핏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회사가 대구에 있어요. 대구텍. 세계적인 첨단 절삭 공구 회사가 우리 대구텍이. 그 다음에 농기계 공장들, 대한민국에서 큰 공장들은 다 대구에 있어요. 아시아텍, 대동공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계 쪽이 우리 또 한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계와 연관된 금속,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을 합치면은 한 60% 정도. 그래서 대구는 지금은 섬유도시가 아니라 자동차, 기계 중심의 도시예요.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동차, 세계 자동차 시장은 크게 변하고 있어요. 크게 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동안에 지금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전부 휘발유, 경유로 운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의 자동차는 뭘로 바뀌어요? 전기 자동차로 바뀝니다. 전기 자동차. 에너지원으로 보면 전기 자동차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다 몰고 다녔잖아요. 이제는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차에도 이미 많은 자율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100km만 계속 가겠다 하면은 크루즈 기능을 딱 넣어놓으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더라도 100km만 가는 거예요. 앞차와 거리 몇 미터로 간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기술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하면은 모든 차들이 제가 보는 데는 앞으로 30년 내로 여러분들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주역이 되어서 시대에는 무인 자동차가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동하던 거에서 자율과 무인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차는 사람들과 물건을 실어 나가는 운송 디바이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모든 ICT 기술들이 이제 차로 다 들어올 거예요. 차에서 다 들어와서 이게 이른바 커넥티드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는 대규모 그런 공장 이런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신전문대학이 맞춤형 교육을 하듯이 앞으로 자동차도 자기 기호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대는 우리가 부품만 만드는 도시가 아니라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대구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고 좋은 기업들도 유치하기 어렵다. 미래에 우리가 뜰 산업들, 이 산업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야 된다. 이런 산업 구조 혁신이라는 걸 기치를 내걸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 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물산업, 여러분 물이 산업이 되는 것 신기하지 않아요? 물, 수돗물 그냥 틀면은 칼칼칼칼 나오고 그냥 우리가 물을 물 쓰듯이 하잖아요. 물을 물 쓰듯이 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도 10억 명이 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2025년까지 가면은 인류 인구의 절반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시대.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을 물 쓰듯 해버리니까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지하자원, 지하수도 고갈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물을, 오염된 물을 먹는 물로, 공업용수로 이렇게 바꾸는 이걸 재처리라고 합니다. 재처리하는 기술, 이게 물산업 기술이에요.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먹는 물로 바꾸는 배수 담수화, 이런 모든 것들이 물산업 기술들,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지금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물산업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만들자. 물산업 시장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금도 반도체 시장보다 2배의 시장이 세계 물산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산업,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 자동차, 아까 얘기했죠. 전기 자동차와 자율형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 대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산업.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의료 관광을 하는 이런 산업. 그 다음에 미래는 또 에너지 산업.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봇 IoT. 이 산업들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이 산업들을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을 우리 대구에서 키워야 대구 경제도 돌아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야 우리 대구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는 도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년 이상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기자동차 하려면 대구로 가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던 전기자동차 회사가 대구로 이주를 해서 올 연말부터 1톤 전기자동차를 대구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쿠르트 아줌마 끌고 다니는 거 만드는 회사가 대창 모터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대구로 와서 내년부터 소형 전기자동차를 대구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 기업인 르노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시안 태평양 주행 시험장을 대구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노와 아까 얘기했던 농기교 공장인 대동공업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기자동차를 중심하는 자율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구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에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던 것들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10년 더 나가면 인공지능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동안 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대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다 산업들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문화와 그리고 일반 제조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ICT는 ICT대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이렇게 다 단절되어 있던 것도 이제는 융합하는 거예요.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과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이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는 오래전부터 로봇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만들자고 해서 대구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와 있어요.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2위의 로봇 기업이 일본 기업인데 야스카와 전기라는 곳이 대구 달성 1차에 와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가면은 자동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로봇이 대부분이 야스카와 전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1위 로봇 기업 현대 로보틱스가 만드는 거예요. 야스카와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대구에 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1위 로봇 기업 현대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는 지금 주가 총액이 7조가 넘는 회사예요. 대구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는 대구은행이 1조 7천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현대로보틱스는 단일 회사로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 회사가 대구로 여러분 옮겨온 거 아세요? 지난 8월 31일 날 대구시대를 개막했어요. 대구에서. 근데 이 회사는 현대로보틱스 하나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전체의 지주회사가 현대로보틱스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구가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다라는 좀 서글픈 환경인데 이제는 대기업도 그것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 와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독일에서 산업용 로봇 1위 기업이 쿠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 한 4위 정도 돼요. 이 쿠카도 대구에 연구소부터 론칭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대한민국 1위의 로봇 기업 세계 7위밖에 안 되지만 현대로보틱스가 있고 세계 2위의 야스카와 전기가 있고 세계 4위의 쿠카가 있는 그래서 다행으로 대구가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구는 서민 중심의 전통 산업 도시가 아니라 우리는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우리는 나아간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꿈을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대구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분야에서 153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물산업 쪽에는 대한민국 1위 화학기업이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 지난 9월 11일 날 달성 부지 물산 클러스터에 공장을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해서 이런 기업들 분들이 이제 대구에 오는 시대가 돼서 이걸 잘 여기서 우리가 키우고 이 기업들을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면은 우리 대구가 그동안 성은 이후에 침체되고 또 제대로 된 기업이 없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도시를 막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제가 보건대 내년, 저내년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올 거다. 153개 기업 중에 대부분이 언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면 올해 내년에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섬유도시, 이제 우리는 섬유도시에서 전통적으로는 섬유도시예요. 섬유도시에서 우리는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리는 바꿔나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시간이 다 여러분들하고 내가 강의할 시간인데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 얘기 중에 이 대구 얘기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대구는 어떤 도시든지 역사 전통의 기반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아까 보니까 대구가 자랑스럽다, 대구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사람도 또 많았어요. 그러나 대구 사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사람들 보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곤궁하고 어려운데 정신적으로만 부자가 되면 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신과 문화가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없는 도시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중심에 있는 역사와 전통과 정신이 있는 도시다. 이런 자부심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긴 역사를 볼 것 없이 우리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근대로 들어서면서 그때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주어졌던 소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시조선 조선시대에서 왕조시대에서 근대 국가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하나의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어떤 시대죠? 일제시대 또는 식민지 시대를 우리는 겪었어요. 근데 이 식민지 시대, 나라를 빼앗겼던 이 시대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었겠어요? 독립 아니었겠어요?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도시 어디게요? 대구예요.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 전통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일제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탈하기 전에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나라에 어마어마한 빛을 남겼어요. 그럴 때 우리 대구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일제에게 경제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우리 나라가 비친 빛을 우리 백성들의 손으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해서 들쳐 일어난 운동, 그 운동이 뭐죠? 국채보상운동. 1907년도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해외에서도 호응을 해줬던 국채보상운동의 자랑스러운 발상지가 바로 우리 대구인 것이죠.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 또 벼슬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장산이사 우리 대구 백성들이 그때 나오면은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최초의 주권운동이자 최초의 여성운동이라고 해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여성들이 금비녀를 뽑고 가락지를 빼서 이거 나라 갚는 데 써주세요. 심지어는 과거에 기생들도 여기 참여했어요. 이 앵무라는 아주 유명한 대구 출신의 기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참여를 하고, 기록을 보면은 옛날 신문을 뒤져보면은 거지들도, 대구에 있던 거지들도 동양해가지고 이거 나라 갚는 데 써주세요. 이렇게 일어났던 국채보상, 이 국채보상운동의 주권회복,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그러한 우리가 독립과 해방의 시대의 소명을 다했던 도시가 우리 대구다. 자, 이제 해방이 됐어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가 했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분단된 나라로 건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50년도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온 강토가 다 점령당했어요. 마지막 남았는 것이 낙동강 주변으로 하는 대구, 포항, 부산 요 이름만 남고 전부 공산화 위기에 있을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들쳐 일어섰던 그 호국정신, 그때 수많은 우리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가서 학도 의용병으로 나가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그래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중심에 섰던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 전쟁은 끝났어요. 온 강토는 다 전쟁의 죄 때문에 쌓였고 정말 굶주린 백성들만 남아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못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안 가는 우리 세대는, 저도 그 세대를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운동, 무슨 운동이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 걸벗고 굶주렸던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 중심에도 우리 대구 경북이 있었던 새마을운동. 여러분, 이제 산업화 이후에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는 80년도부터 불어닥친 민주화였어요. 이제는 백성이 우리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내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이런 민주주의가 열화와 같이 일어났던 민주화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하면은 흔히 광주나 호남 쪽이 마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대구 경북은 보수적인 도시니까 뭐 그 민주화가 있었겠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헌정사상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있었던 민주혁명이 뭐예요? 헌법에 있잖아. 4.19 혁명. 4.19는 1960년 4월 19일 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4.19가 그럼 1960년 4월 19일 날 서울에서 고대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1960년 2월 28일 날 우리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불의와 여기에 항거하는 그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것도 누가 했냐 하면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여고, 대구여고, 경북공고 이런 학생들이 들쳐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운동이 2.28 민주운동. 2.28 민주운동, 2.28이 3.15 마산으로, 그리고 4.18 고대생으로, 이래서 4.19라는 걸 이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소명, 해방과 독립의 소명, 건국과 호국의 소명, 산업화의 소명, 민주화의 소명을 가장 먼저 우리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인
대구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에 있는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본격적인 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쳐도 됩니다. 자,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어떤 질문. 너무 뭐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니라도 좋으니까. 시장이 비교적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 보니까 비교적 좀 젊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젊은 시장이 괜찮죠? 네. 그래요. 이게 뭐 나도 사실은 그렇게 젊은 거 아니에요. 나도 이래도 50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 대구는 50대 되고 아직 어리다 그래. 어리다 그래. 근데 제가 서울 부시장을 했을 때가 44살 때 했어요. 그때 시장이 누구냐냐 하면 오세훈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45이에요. 그것도 1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40대 중반의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지금 그로부터 10년 후에 대구에 50대 초반 시장이 됐는데 우리는 젊다 그리고 어리다 그래요. 저는요, 대구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40대 시장, 대구시장을 만드는 도시, 그렇게 젊고 역동적인 도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정신이 우리 대구 정신이 되는 그 시대가 될 때 우리 대구는 다시 과거에 산업화를 이끌었던 중심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다시 저는 우뚝 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어렵다고 쭈구리 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서 정말 대구가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에 여러분 중심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손 드는 대로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교과 4학년 재학 중인 송지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주택 청약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저처럼 20대에 막 주택 청약을 넣기 시작한 20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렇게 주택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해. 공무원들. 그래요. 요즘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애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마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커보니까 학교 교육하기도 어렵고 또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렵게 졸업해서 나오니까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시집 장가가기도 어렵고 애나 키워보니까 애 키우기도 또 어렵고 또 시집 장가가도 주택 내 집 장만하거나 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 중에서 주택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구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가지 주택 정책 중에 첫 번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부분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주택 소재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러한 이 공공주택. 그래서 지금 동구에 가면은 이번에 1000몇 세대 이 세대를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으로 하고 거기는 다른 주택하고 다른 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동 세탁실도 만들고 그리고 그 주택 안에는 물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이런 것도 넣고 이런 주택 부분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대공원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 수성구에 가면은 대공원 우리가 1993년도에 묶어놓고 거기에 동물원 이전한다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동물원을 어떤 동물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냐면 사파리 하는 동물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사파리 하거나 이 동물원이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버랜드도 접촉하고 파라다이스도 접촉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들어와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은 어차피 옮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달성공원이 달성토성입니다. 이 달성토성의 역사는 1800년이 된 거예요. 과거 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원을 이 수성구에 있는 대공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 동물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가는 좋은 공간이 되질 않으니까 뭘 하나 더 만드냐 하면 요즘 반려동물들 여러분들도 지금 반려동물이나 이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 많죠? 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같이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서 그 옆 지역에는 대구 11호만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아파트 개발을.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아마 지금 주택의 추세는 이제는 점점 더 청년들이나 또 앞으로 세대들이 자기 돈을 벌어서 집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공형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정문대학교 스마트 경영지 재학 중인 안동건입니다. 아까 여러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신세계 백화점 개점으로 대규모 채용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 이외에도 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대기업 유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세계는 독립법인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세계, 지금 신세계는 부산에 있는 신세계도 사실은 부산 지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 신세계는 대구 독립법인 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신세계는 서울 기업이 아니에요. 대구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유통 쪽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동대구 옆쪽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신세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쪽은 아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대구 쪽으로 가면 서구 사는 사람 손한번 들어요. 서대구 쪽으로. 옛날에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구가 서구 남구였어요. 살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계속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서구, 남구, 옛날에 좋던 데들이 좀 노후화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하고 개발을 일어나도록 하고 해서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려면 이제는 서대구라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서대구에도 KTX를 서게 만들어야 되겠다. 동대구에만 서는 게 아니라. 근데 드디어 2015년 12월 31일 날 그게 결정이 됐어요. 이제는 서대구에도 KTX가 선다. 그러려면 서대구 역사를 만들어가는 KTX 역사를. 이 서대구 KTX 역사가 2019년에 완성이 됩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일대에 다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건 아마 롯데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통시설들이 또 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대구라는 지역도 시장이 한정이 있는데 너무 과열해서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물산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보면은 제 지인위에 현대 로보틱스가 이미 대구로 왔고, 그다음 쿠팡이 이제 공장을 쿠팡이 지금 영남급 물류장지를 대규모 단지를 대구에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산업 쪽에 롯데케미칼이 지금 공장을 착공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 계획은 에너지 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쪽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IoT 이 베이스로 대기업들을 유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대기업이 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10,000명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이 현대로보틱스는 사실은 울산에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지만 이 현대로보틱스가 옴으로써 계열 회사들이 따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의 이주는, 대기업의 이주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신 대기업도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어떤 쪽으로 키울 건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바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IoT는 지금 스마트시티 작업을 SKT하고 하고 있어요. SKT 스마트 사업 추진 본부가 지금 대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업들을 우리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없어요?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 저쪽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경영 계열에 재학 중인 박지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서 문화나 예술 쪽으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 우리 대구가 여러분 정말 문화적으로 강한 곳이에요. 내가 대구 문화 얘기 잠깐 앉으세요. 너무 일어서져 있지 말고.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대구 자랑 중에 하나는, 우리는 대구는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예요. 내가 강의에서 시간에 설명을 안 했지만 대한민국 근대 예술의 발상지가 우리 대구예요. 문학이면 문학 쪽에는 소설 쪽에 현진건 선생 여러분 들어보셨죠?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시인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우리 민족 시인 누구?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이삼화 시인, 이런 시인들. 그리고 미술 쪽으로 가면은 천재화가 사과나무를 잘 그렸던 누구죠? 이인성 들어봤어요? 미술관 안 보구나? 이인성. 그 다음에 민족화가인 이케대 선생, 이거는 월북에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서예 쪽은 진짜 우리 대구가 역대 대가들을 다 배출한 곳이에요. 우리 중농 선생이라든지 석재 선생이라든지 당대를 주름잡던 서예가들 다 대구에서 나왔어요. 음악, 대한민국 근대 음악, 연세대학교 음악학과를 만들고, 우리 54단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는 다 아는 동료들 제작한 박태준 선생, 전 대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연극을 했던 홍혜성 선생도 대구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 전국이 다 이 점령당하고 이 대구 밑으로만 남았을 때 서울에 있던 문인들이, 문화예술가들이 부산 가서 안 놀았어요. 전부 대구 와서 놀았어요. 왜냐하면 대구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짙게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선문화재하고 그걸 그대로 복원하는 게 근대골목이고 향촌동이에요. 향촌동.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많은 예술인들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어요. 한 해에 1,000명 이상의 음악인들, 음악인들을 배출하고 미대도 많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공연 예술의 장르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축제로 보면요, 대구만큼 이렇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우리가 11년째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딘푸지기 했던 사람 없어요? 경험? 딘푸지기. 뮤지컬에 자원봉사했던 사람. 아무도 안 했어. 그 경쟁률 치열한데. 그 다음에 오페라를 가지고 우리가 15년째 국제 오페라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는 10월 12일부터 38일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수성못에 가면은 국제 재즈 페스티벌 아는 사람? 아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면 부담 없으면은 저 저녁 7시에 수성못으로 오세요.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놀러 갑니다 오늘. 이런 장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이란 장르도 우리가 대구 발달되는데 대신 그동안 우리가 청년 예술가들, 청년 미술가들, 청년 음악인들 이런 걸 제대로 뒷받침해서 키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많은 창작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미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술 발전소도 만들고 가창 창작 스튜디오도 만들고 범어 창작 스트리트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예술 발전소가 있던 자리 옛날 전배천 기숙사는 이제 레지던스로 지금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이 대명 문화의 거리에는 소극장들을 집적화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 음악가들이 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킹 공연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 동성로에 있는 대백백화점 앞에 가면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 서문시장 야시장 안에 있는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수성못 야외 무대라든지 여기에 많은 공연들이 버스킹 공연들이 나요. 그거는 우리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통해서 좀 인컴을 수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미술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화랑과 전국 화랑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아트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을 열어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이제 공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김강석 골목 아까 얘기했죠. 청년 예술가들이 만든 골목이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청년 예술가들이 이 들어가서 좋은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인기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주인들이 또 세를 높이 받는 거예요. 정작 예술가들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전통시장이 136개가 있어요. 우리 대구에. 그 중에 전통시장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가보면은 한 60개 점포가 있으면은 한 두세 개밖에 영업 안 하는 이런 데를 잡아서 청년 예술가들, 애니메이션 하는 만화가들, 그리고 또 음악 하는 분들,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공간 구조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대신 거기에는 집주인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대구 시비로 당신의 이 골목을 청년 예술가들의 자기 창작 기부와 함께 멋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청년 예술가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활동할 경우에는 집세를 1년에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만 올린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걸 집세가 올라가서 떠나게 된 것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이제 문화 예술 정책을 청년 예술가들이 키우고 지원하고 그들이 무대에 설 수 있고 그들이 세계적인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이 문화 향유계와 함께 만나도록 하는 정책 이 정책이 대구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지금 이제 시간 조절을 이때쯤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좀 오래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조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계속 자는 척 해야 돼. 그리고 자리도 잘 안 떠나고
아주 야 우리 역시 이름이 좋은 학교야. 자 그래도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시장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두 사람 얘기 듣고 제 얘기하고 맞춰도 섭섭하지 않겠어요? 네. 빨리 가고 싶구나. 자, 그럼 앞에 얘기 듣고 뒤쪽으로 마이크 주겠습니다. 자, 이걸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응용 앉아서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기획을 재학 중인 안병수였습니다. 혹시 청년 창업에 대한 건데 청년 창업을 위한 그 적응기 대출이나 그 지원 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려고들 많이 그래요. 요즘 이제 공시생 준비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공무원들 와 있지만 제가 보는 데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썩 좋은 직업 아니에요. 좋은 직업 아닌데 그리고 또 안정된 직장으로 다들 가요. 월급 좀 많이 주는 혹시 대기업이라는. 근데 있잖아요. 제 시대 때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박학한 세상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 선배인 내가 여러분들 보면은 좀 미안해요.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청고등 졸업해서 대학 들어갈 때 한 반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60명이 한 반이었지만 100명 중에 몇 명이 대학을 들어갔게? 28명 들어갔어. 100명 중에 대학 들어간 사람이. 근데 아마 여러분들 100명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에 70명 넘게 아마 대학 갔을 거야. 한때 82명, 3명까지 대학 간 적이 있어요. 진학률이 83%가 되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 전부 대학을 가야 되는 나라예요. 전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다 담아줄 만큼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시대는 이미 97년 IMF를 기점으로 끝나버렸어요. 앞으로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래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이제 우리 시대는 사실 대기업이나 대학 졸업하면 직장 걱정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도 대기업 갔어요. 근데 대기업 간 친구들 중에 50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남은 친구들, 내 친구들 중에는 없어. 내 친구들 중에는 없어. 다 40대 중반부터 다 하나 둘 잘려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초반이면은 아직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하면 부동산 하는 친구들 생기고, 그리고 또 뭐 식당 하다가 떨어먹는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형이 뭐 법무사 사무실 가면 그 사무장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도, 처음에 대학 졸업할 때는 대기업 가면 좋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문학교 나오거나 고등학교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는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 CEO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은 그래요. 제 주변은. 그래서 지금 내 꿈을 어디서 꿀 건가? 좋은, 지금 좋다고 하는 직장이 앞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반드시 좋은 직장이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취직하는 쪽만 생각하지 말자. 창업하는 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창업이 왜 잘 일어나지 않냐 하면 창업에서 성공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몇 번 실패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창업에서 한 번 실패하면은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낙인이 되는. 그래서 창업에 부모들도 창업하려고 그러면 야야 참아라 이러고 권하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아이디어만 있고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것을 좋은 사람들과 연결만 하면 그걸 상품화하고 마케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유통망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만 성공하는데 요즘은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도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판로를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농촌에 시집가 가서 있던 분이 자기 집에 기르는 채소나 자기 집에 만든 걸 가지고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가지만 창업을 하는 데는 제일 먼저 실패하더라도 이게 낙인이 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려면은 청년들이 대출해서 하는 그런 창업이 아니라 마중물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들이.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우선은 지금 아마 각 대학마다도 창업 지원 받는 게 있지만 우리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금 북구에 가면은 옛날 제일모직 부적지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로 잘 만들어 놨어요. 명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빌딩 2개 큰 빌딩이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예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창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우선 거기 노크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대구로에 가면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가서 내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쪽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이걸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내가 필요한 자금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구도 앞으로는 우리가 창업으로 강한 그런 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은 창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으로 보면은 동대구로 일대를 창업밸리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이전을 해간 교육청 자리에는 스마트 드론 지원센터, 그 다음에 IoT 지원센터, 그 다음에 3D 프린트 지원센터가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동덕으로에는 크리에이티브 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융적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졸업하면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창업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는 아주 값싼 임대료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간 지원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에서 나온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인수를 해주는 그런 펀딩이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엔젤 펀드라고 하나요? 이런 펀드. 그래서 원래 엔젤 펀드, 클라우딩 펀드를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이 영진전문대학교 있죠? 창업 지원. 거기에 먼저 노크를 하세요.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한번 노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리고 원래 대구시는 처음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30억을 편성을 했어요. 앞으로 이 예산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를 갔는데요. 성공 사람들이 많죠, 거기는 실리콘밸리가. 근데 보통 3번씩은 실패한 사람들. 3번.
근데 이 실패가 낙인이 아니고 좋은 경험으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우리 해야 돼요. 창업 한 번 해서 어떻게 다 성공해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어들 수 있고 그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대구는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좋은 직장 취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나면은 그게 놀라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과 상품으로 제조 기술과 만나면은 그게 바로 놀라운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이 상상력 그 자체가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 실현 가능한 세계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상상력이 그냥 상상력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끊임없이 새롭게 이걸 새롭게 뭔가 생산물로 성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영진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한 사람 남았죠, 마지막으로. 예, 저쪽에. 자, 마지막 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응용 기획과에 재학 중인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희 친누나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최하위권이고 그 중에 전국에서 대구가 이제 하위권을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와 그 대구시만의 출산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가 내가 제일 약한 분야인데 우리가 출산율이 작년에 1.19였어요. 1.19 우리보다 낮은 데가 이제 대도시가 낮아요. 부산이 더 낮고 서울이 전국의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 정책이 참 어려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 시집 갈 거야 손 한번 들어오세요. 안 됐어. 나 결혼 안 해. 손 한번 들어. 나 결혼하면 혼자 살 거야. 오머 내리세요. 이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정책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 정책을 한다고 해서 뭐 첫째가 나오면 얼마를 지원하고 둘째가 나오면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정책들을 펴고 대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애 전 주기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애 낳아서 어릴 때는 좀 안전하고 그렇게 클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육아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보육과 그리고 유치원 유아교육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가면서 정말 지나치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머리 아파야 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그런 교육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열린 교육 그리고 대학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자기 소질에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고용이 보장되는 그리고 또 아까 주거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주거 문제 그리고 또 돌아서면은 또 노후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는 부모님들의 노후 문제 또 거기 속에 있는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결혼하기 어려운 결혼을 꺼려하거나 또 출산을 꺼려하는 문화가 또 되고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 또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고 가면 되지, 이런 인식들,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아마 출산율 저하와 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오늘의 문제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책 부분들은 단계마다, 매 단계마다 이제 정책들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우선 낳아서 잘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 부분들을 좀 완충하고 합충하고, 또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는 공공 어린이집보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개인이나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 어린이집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겠다고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늘리는, 지금 공공 어린이집이 4.5%밖에 안 돼요. 2020년까지 40%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집을. 물론 새로 다 짓는 건 아니에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하고 새롭게 또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 어린이집, 그리고 최소한 좀 직장 다니거나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집을 좀 장만하기 편안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시장한테 이런 거 좀 해주면 나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을 텐데요, 이런 제안이나 아이디어 주실 분들도 없어요? 그래요? 자,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 위치로 가서 자기 일들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감사해요. 재밌다고 얘기해 주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고, 시장 이름이 뭐죠? 여러분 시장의 이름을 가진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나는 다니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캠퍼스 생활 멋있게 해주시는 그런 명진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회장님, 윤혜진이랑 기획 학생회장